여러분, 봄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독특한 향과 쌉쌀한 맛이 일품인 두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살짝 데친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으면 알싸한 맛과 향긋한 내음이 입안을 감돌면서 자연스레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두릅은 온몸이 날카롭고 가시투성이인 엄나무의 어린 순인데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기 봄나물이었습니다. 특히 면역력에 좋은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아주 좋은데요. 어린 두릅은 3월 말부터 나왔을 테지만 사실 두릅이 가장 통통하고 맛있는 시기는 5월이랍니다. 그런데 몸에 좋기로 잘 알려진 두릅도 잘못 알고 먹으면 암과 치매, 그리고 각종 병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릅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길도 불편하고 교통이 매우 불편했던 먼 옛날 사람들은 이웃마을에 가려면 산을 넘어서 가야 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산은 신령스럽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호랑이나 늑대와 같은 짐승은 물론 귀신이 산을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산을 넘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산 입구에서 두릅을 따서 살짝 데쳐 먹고는 했는데요. 두릅에 달린 가시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짐승이나 귀신이 해코지를 못하게 막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릅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릅에는 단백질, 사포닌, 비타민C가 많고 칼슘, 인, 철분, 비타민 B1과 B2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두릅에 들어있는 영양분은 생식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당뇨, 간장병, 신경통에 큰 도움을 주고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릅나무 줄기와 뿌리 껍질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신경쇠약이나 관절염, 저혈압, 위궤양 환자에게 약재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다는 두릅도 같이 먹으면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반대로 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최악의 궁합인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 먹어야 좋은 것이지요. 최악의 궁합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병에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각종 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두릅과 최악의 궁합인 것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것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100세를 응원하는 행복100세TV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주변에 계신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두릅은 새순이 나오는 곳에 따라서 참두릅, 땅두릅, 개두릅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두릅은 두릅나무에서 자라난 어린 순인 참두릅입니다. 참두릅은 가시가 적고 윤이 많아서 탐스러운데요. 다른 두릅보다도 쓴맛이나 향이 약해서 두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 좋습니다. 땅두릅은 나무에 달리는 새순이 아닌 하우스나 밭에서 재배해서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땅두릅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시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두릅은 엄나무순을 말하는데요. 엄나무는 가시가 많아서 엄하다고 해서 엄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개두릅은 가시가 많은 반면 윤이 적은데 향은 아주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3가지 두릅은 이파리나 줄기 부분이 조금씩 다르게 생겼지만 채소 중에서는 단백질을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고 인삼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 유명한 사포닌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항암작용 등 우리 몸에 아주 좋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참두릅, 땅두릅, 개두릅 모두 4월 말부터 5월까지가 가장 맛있는 제철이라고 하니 여름이 오기 전 두릅이 가장 맛있는 시기에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약보다 좋은 두릅도 잘못 알고 먹으면 독이 되어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두릅과 같이 먹으면 최악의 궁합이 되어 암과 치매,
각종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과 두릅을 먹을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릅과 최악의 궁합은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통풍이란 요산염 결정체가 관절의 연골과 힘줄에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혈액 내의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 요산이 알갱이 형태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러한 요산을 생성하는 것이 바로 퓨린이라는 성분인데요.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 수치를 높여서 통풍을 유발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통풍 환자들은 요산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요산 수치를 높이는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은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두릅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하지만 두릅과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숙주 등의 채소들도 퓨린을 꽤나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내 요산 수치가 높거나 통풍 환자들은 두릅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통풍 환자가 두릅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요산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여 통풍을 더 심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어나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류와 새우, 게와 같은 갑각류를 두릅과 함께 먹으면 퓨린 함량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통풍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으므로 절대로 같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두릅과 최악의 궁합은 두릅을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두릅이 몸에 좋다고 생으로 드시려는 분들 계시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봄의 제왕인 봄나물이 동나물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두릅의 줄기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성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두릅을 생으로 섭취하면 두통, 설사,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먹어야 합니다. 더욱 안전하게 먹으려면 두릅을 데친 후에 2시간 정도 찬물에 담궈 두었다가 잘 씻어서 조리하면 좋습니다. 두릅은 생으로 먹는 것도 위험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위를 상하게 하여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릅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봄나물인 냉이, 고사리, 달래순, 원추리도 독성이 있어서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팔팔 끓는 물에 데쳐서 독성을 없애고 드셔야 합니다. 이때 소금을 살짝 넣은 물에 끓인다면 푸릇푸릇한 초록색이 더욱 진해져서 먹음직스러워지고 영양소를 보호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또한 두릅은 하루에 약 5줄기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니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릅과 최악의 궁합은 와파리약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두릅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두릅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냉이보다도 1.5배 많고 달래보다도 3.5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K는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출혈이 발생했을 때 지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평소에 피로해서 코피를 자주 흘리거나 몸에 멍이 쉽게 들고 양치질할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는 분들은 두릅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출혈을 막아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런데 고혈압 치료제인 와파리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두릅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와파린과 아스피린은 항응고제로서 혈관 내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서 고혈압을 치료하거나 심근경색과 부정맥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 두릅은 이와 정반대의 역할로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와파리약이나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두릅을 섭취할 경우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릅과 같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두릅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과 두릅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궁합 음식이 무엇인지, 두릅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두릅과 최고의 궁합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은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암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인삼의 대표 건강 성분이기도 한 사포닌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줍니다. 또한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환절기에 특히 좋습니다. 두릅의 유효한 성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두부와 함께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부는 통풍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두릅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두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을 뼈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준답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두릅을 노릇하게 지진 두부와 같이 곁들여 먹거나 두릅과 두부를 함께 넣고 된장찌개를 끓여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두릅과 최고의 궁합 음식은 마늘 초장입니다. 아마도 두릅을 가장 보편적으로 드시는 방법으로 두릅을 데쳐서 숙회처럼 초장에 찍어서 드시는 경우가 가장 많을 텐데요. 새콤달콤한 초장은 두릅의 쌉싸름한 맛과 잘 어울려서 두릅의 풍미를 더욱 돋구어줍니다. 또한 초장은 두릅의 항산화 효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초장에 포함되어 있는 식초가 두릅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단순히 초장에 찍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늘을 살짝 다져서 초장에 버무려 찍어 먹으면 제일 좋은데요. 두릅과 마늘이 함께 어울리면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압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면역력도 높여주고 요즘과 같은 시기에 춘곤증을 예방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꼭 두릅을 드실 때는 마늘을 다져 넣은 초장과 같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두릅과 최고의 궁합 음식은 소고기입니다. 두릅과 소고기는 맛이 조화로운 것은 물론이고 영양학적으로도 좋은 궁합인데요. 두릅과 소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소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두릅의 비타민 K를 우리 몸속으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어서 특히 관절염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소고기와 두릅을 함께 섭취하면 각각의 철분과 비타민이 상호작용하여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에너지 증진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소고기에 들어있는 철분 성분과 두릅에 들어있는 비타민 B6가 함께 작용하면 체내의 효소 반응을 촉진하고 혈액을 생성하고 운반하는 기능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살짝 데친 두릅을 소고기에 돌돌 말아서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구워내면 봄 향기를 가득 머금은 영양 만점 두릅 소고기 말이가 되는데요. 부드럽게 익은 소고기와 향긋한 두릅 향이 만나서 최고의 궁합 요리가 됩니다. 또는 꼬치 산적을 만들 때처럼 소고기와 두릅으로 산적을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두릅을 먹을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 주의사항들과 두릅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해로운 음식들과의 조합은 피하고 이로운 음식들과의 조합은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음식에 조심하여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과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행복 100세 TV와 함께 건강한 삶을 채워나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